두 번째는요. 장동혁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당대표를 도전한 장동혁 의원과 역시나 당대표를 도전한 김문수 전 장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설화 뒤에는 당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과 극우몰이 하지 말라라는 맞비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지 않죠. 장동혁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주당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에 우리 당 의원이 스스로 나서서 45명의 의원들에게 당을 떠나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가서 정치하시면 됩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가서 정치하라라고 콕 집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장동혁 의원을 콕 집습니다. 장 의원님 같은 경우 이게 무슨 내부 총질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 우리 당이 사과할 필요도 없다. 뭐 그 당당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의 바다 속에 당을 아주 바다 깊은 곳에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그냥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묘한 구도가 나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윤희숙 위원장, 김용태 전 혁신위원장 등은 당 내부의 이 극우 인사와 극우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전 장관, 전한길 강사, 앞서 봤던 장동혁 의원 등은 극우몰이를 하지 말라라며 묘한 전선이 이들 사이에 형성돼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입당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뇌물죄 범죄자인데 국내에 있다. 왜 안 쫓아내냐? 그러자 김성태 전 의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버르장머리 없는 새치여 놀지 마라. 김성태 전 의원 역시 대치점에 있는 이른바 이 혁신파에 속한다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은 어떤 얘기했을까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옥에 있고 재판받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나.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는 무엇이 극우인지 상당히 논란될 수 있다. 지나치게 극우다고 하는 건 근거도 없다. 문제될 게 없다. 라며 전한길 씨를 감쌉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분석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저런 싸움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저런 어떤 치열한 싸움 없이 어떻게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예요. 그럼 어느 쪽 말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은 지금 비상계엄 이전에 윤 대통령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당했잖아요. 구속돼 있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줄줄이 지금 구속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떤다는 거예요? 그 계엄 자체를 또 계몽으로 굉장히 호도를 하면서 선동선전하잖아요. 아주 반지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대구 TK에서도 거의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10%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당이 변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국민의힘당, 그 현재의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시선이 곱지 않잖아요. 그럼 개혁 혁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런데 아까 저는 김성태 전 의원이 한 얘기 중에서 동감이 가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미꾸라지예요. 미꾸라지 흙탕물 막 흐립니다. 근데 거기에 좋다고 따라다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을까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에 의해서 국민의힘이 망하든 말든 이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하게 될 거고, 정당대회는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극우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극우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선전선동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지금은 극우예요. 이미 결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일부의 극우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는 전당대회 되느냐. 그래서 극우 대 혁신의 싸움이다 봐요. 만약 이 싸움에서 혁신이 지게 되면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미래나 희망이 전혀 없는 당이고,
그래도 당원이랄지 아니면 이제 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변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혁신하는 사람 측들이 당권을 준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희망에 어떤 빛이 보인다고 봅니다.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맞는 겁니까? 극우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맞는 겁니까? 어느 쪽이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당의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 안용환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 여쭤보고 홍익표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식 용어로 웨그 더 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 정치 진영 내에서 10%의 양 극단이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아까 강선우 후보자, 강선우 의원한테도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 끝에 있으신 분들이 당할 수가 없다, 버텨라, 임명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한 10%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 한 10%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양극단 10%를 제외한 80%를 향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모든 정치인들은 80%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극단의 10%를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한길이란 분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입당은 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입당의 자유는 있으니까요. 저 정당과 자기의 신념과 정책이 동의한다면 입당할 수 있습니다만 저 사람을 따라다니고 저 사람이 마치 나를 지지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고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당대표 될 수 없다는 그런 오만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강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미안합니다만 지난번 총선의 압도적인 참패의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계엄해가지고 보수를 당을 이렇게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 책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냥 끌고 간다, 넘지 못한다. 아까 윤희숙 전 혁신 지금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더 깊은 강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깊은 강물이 아니라 시면 바닷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꼭 드리셔요. 전 극우냐 아니냐 이거는 좀 이미 앞서 말씀하셨으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힘이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려면요 수도권에서 45%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은 일당이 되려면 수도권에서 65% 얻어야 됩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는 국민의힘이 그저 45% 우리가 55% 얻어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됐어요. 그런데 20대 선거에서는 우리가 65% 얻으면서 일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대 선거에선 우리 당이 70% 이상 얻었고 지금 22대 선거에선 80% 이상 얻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45% 안팎을 얻지 못한다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지금 영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그다음에 극단적인 보수정당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중도 개혁적인 중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영남 그다음에 아주 보수정당, 극단적인 보수정당으로 하면 정말 땡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어떤 합리적 보수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지지하고 싶은 정당이 점점 더 극단화되고 특정 지역만 대변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중원에서 민주당과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얘기를 좀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과학적이네요. 사이언스네요. 45%.